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흥구석유 관련된 분석 영상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그 시간대에서 봤을 때는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왜 갑자기 판세가 바뀌었는지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었죠.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유가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리스크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지난 패턴을 봤을 때 모두 이 주가의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까지 금일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정은 또 언제인지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한국석유와 유가의 흐름세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파란색 선이 유가고 이 한국석유가 보라색 선입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한국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또 유가가 상승할 때 한국석유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성이 형성이 되면 이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석유도 앞으로 유가의 흐름세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유가는 또 어떠한 흐름세를 보여주었는가?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보합세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련된 이유가 이란과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현재 한국석유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있냐?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유가의 흐름세가 더 견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 석유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이 부분은 바로 또 석유 제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또 제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중장기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4월 1일 경에 이때 당시에 영사관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영토를 공격한 거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란 입장에서도 보복성 공격을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유가도 향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한국 석유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지지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갈등이 되는 국가 혹은 전쟁 리스크를 부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란부터 이라크, 뭐 쿠웨이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이 되면 주변 산유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급이죠. 이제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뭐 48.5인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이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한국 석유 주가도 이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상황도 살펴봐야 됩니다. 원자재 최대 공급국 또 최대 수요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는데 예측치가 50.1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뭐냐? 이 중국에 대한 제조업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가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탄탄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관련된 단기적인 하방에 대한 이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이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자, EU가 이란을 추가 제재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항로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U 자체에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이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한국 석유나 뭐 흥구석유 관련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조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류세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제가 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석유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유류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2년의 사건을 보더라도 유가가 상승해주면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준 건데 앞으로 사실 유류세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추후 계속해서 변동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류세가 리스크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류세 관련된 이슈는 이 무마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장 초반에 하락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 전환의 국면에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가의 조동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매물대 구간이 5일선과 5일선에 가장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박스를 그어둔 이 5일선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11선에서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봉의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만큼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11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 지지율 싸움.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를 했죠. 그만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바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을 계속 높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 만큼 그 전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유가는 상승할 모멘텀이 강해지고 한국 석유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그 윗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